지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민주선거 70주년을 함께 맞이해 더욱 뜻깊게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70도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작된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우표가 지난 10일 전국 총괄 우체국에서 국민들께 선보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앙을 비롯한 각 시도 선관위는 유권자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의 어르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투표 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함의 철저한 보관, 관리를 위해 보관장소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5월 10일은 제7회 유권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도입됨을 기념하고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민주선거 70주년을 함께 맞이해 더 의미 깊었던 유권자의 날 기념식 현장,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교복을 입은 청소년부터 흰머리가 지긋한 어르신,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귀화인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유권자임을 노래합니다. 지난 10일 KBS 공개홀에서는 제7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내외빈 및 아름다운 유권자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선거인 재연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뜻깊은 해로 유권자의 날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민주선거 70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유권자가 바로 서야 선거가 바로 서고 선거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을 통해서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드높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민주선거 70년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은 기념 영상을 시작으로 유권자 합창단의 공연, 국민 주권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아름다운 선거의 의미를 담은 기념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으며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948년 재연국회의원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함께 주권의식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그 주를 유권자 주간으로 입법화되도록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결실을 맺었으며 매년 다양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가 제작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선거 70도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된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가 드디어 국민들께 선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의 작품도 기념우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 발행 소식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향하는 모습과 푸르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모습이 따뜻한 그림으로 우표에 담겼습니다. 바로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선거의 70도를 기념하고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를 기념우표로 선정하여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투표소 가는 길 우표의 원화는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으로도 활동 중인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의 작품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은 해당 작품에 대해 꿈과 희망을 담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길,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아름다운 길을 주제로 유권자의 바람이 선거를 통해 모아질 때 대한민국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선거 70주년 기념우표는
발행일인 지난 5월 10일에 맞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송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첫 기념 우표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기념하는 우표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만큼 우표 수집가 또는 애호가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라든지 우리 생활하고 관계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걸 또 모으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표에 대한 이 정보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선거에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국민의 주체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니까 우표에 대한 그 역할도 크다고 보는 거죠.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우표는 우정사업본부 주관으로 총 51만 6천 장으로 발행됐으며 전국 총괄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기념 우표 발행과 관련해 1948년 이후 70년의 선거사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오롯이 담겨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와 함께 그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해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기념 행사를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중앙을 비롯한 각 시도 선관위는 유권자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뮤지컬과 전시회 등 시민들과 함께한 유권자 주간 모습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과 그 날로부터 일주일간인 유권자 주간에 기념식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유권자 주간을 맞아 중앙을 비롯한 각 시도 선관위에서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는 유권자 주간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청남대 소공연장 일원에서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비롯해 정책 선거 퍼포먼스, 사전 투표 체험, 카드 섹션,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씨앗, 소중한 한 표로라는 제목 아래 지난 9일 기념식을 여는 한편 민주주의 씨앗 뿌리기라는 의미의 일환으로 직접 씨앗을 뿌린 꽃밭 개막식 등의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날 기념 문화사업으로 창작 뮤지컬을 기획, 유권자 주간 동안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창작 뮤지컬 군수선거는 삼도민이 사는 조그만 시골 마을의 군수선거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풀어낸 공연으로 지방선거와 연계한 대중문화 콘텐츠로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아름다운 선거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있었으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를 주제로 새내기 유권자, 탈북민, 귀화인 등이 참여하는 유권자 토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시 홍보 체험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는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뜻깊은 해라며 유권자 중심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국민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글씨와 미술을 넘나드는 장르죠. 캘리그라피는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6명의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아름다운 축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캘리그라피 전시를 열었습니다. 붓으로 말하는 지방선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순백의 종이 위에 먹빗으로 써내려간 깊은 생각이란 글자가 큰 울림을 자아냅니다. 시민들은 글씨와 그림의 경계가 사라진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기도 하고 핸드폰에 작품을 담기도 하며 직접 쓴 감상평을 전시회 한켠에 남기기도 합니다. 지난 8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캘리그라피 전시 6.13 지방선거 붓으로 말하다 축제전이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축제, 우리가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한국캘리그라피협회 소속 작가 16명의 작품 43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박민용 작가는 민주주의의 열망은 어김없이 민초들에 의해 울려 퍼졌다며
다시 선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당의 색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한지의 먹빛만으로 선거에 대한 의미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낸 작품들은 오늘 19일까지 서울 송파구 예송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전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의 어르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투표 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장애인 어르신 투표 안내 웹페이지에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투표 안내 영상 및 고령 투표자와 수어 사용자를 위한 투표 안내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음성 투표 안내 및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투표 가이드북과 리플릿, 그리고 외국인 선거권자용 투표 안내문 등을 별도로 제작 후 해당 웹페이지에 게시해 투표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비롯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 단체 등과의 업무협의회 개최를 통한 투표 편의 개선 사항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함의 철저한 보관 관리를 위해 보관장소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이 보관될 각 지역의 면사무소 등 전국 251곳에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통신망과 CCTV, 출입통제 및 방범 시스템 등을 일괄 설치하고 중앙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해당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음 날인 9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전투표 통신망 장애 및 해저 광케이블 단절로 인한 도서통신 장애에 대비해 각 통신사와 연계한 긴급복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지진 등으로 인한 통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마련된 대책 방안에 따라 LTE 이동기지국 긴급 투입, 대기 전문 인력 투입, 24시간 특별경계 상황반 가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주요 지진 발생 지역에는 사전에 이동기지국이 추가 배치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6.13 지방선거의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업무협의회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 편의 증진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모의투표소 사전체험과 특수용 기표용구 등의 선거물품 시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선거에 장애인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후보자의 이름만 검색을 해도 쉽게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 흑색 선전 등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알기 힘들죠. 그 어떤 방법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입니다. 네, 오늘 선거 상식 시간에는 법정 홍보 인쇄물인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선거가 다가왔음을 무엇을 통해 느끼시나요? 인사를 건네는 후보자들과 선거 유세 차량,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집에서 받아보는 선거 공보와 거리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입니다. 우리 동네 일꾼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정 인쇄 홍보물인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오늘 선거 상식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선거 공보.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커다란 우편 봉투에 담겨오는 선거 공보는 책자형과 전단형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면수도 선거마다 다릅니다. 전단형 선거 공보는 대통령 선거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책자형 선거 공보와 별도로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는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데요. 책자형 선거 공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 그리고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인적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의 크기는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16면 이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12면 이내,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고 전단형 선거 공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보다 조금 큰 크기인 길이 38cm, 너비 27cm 이내 또는 길이 54cm, 너비 19cm 이내로 양면으로 한 매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보 발송 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근무 여건상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약되어 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를 제작할 때에는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 신고인 수, 그리고 선거 공보 발송 신청자 수를 합한 수 이내의 수량으로 제작하고 전단형 선거 공보의 수량은 선거구 안의 세대수만큼 제작하게 됩니다. 선거 공보와 함께 선거 운동의 법정 인쇄 홍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 벽보인데요.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한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선거 벽보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학력 등을 비롯해 후보자의 정견과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벽보를 작성해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애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벽보를 부착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해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해야 합니다. 선거 벽보는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의 한 매, 읍의 경우는 250명의 한 매, 면은 100명의 한 매 비율을 한도로 작성 첩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인구 밀집 상태나 첩부 장소 등을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구 1000명의 한 매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책과 공약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가짜뉴스 또는 흑색 선전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쉽게 후보자의 면면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친절히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와 집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선거 벽보로 가족 이웃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선거상식 장현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가장 큰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선전 등 2225건의 가짜뉴스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말까지 적발된 2225건 중 2211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가 진행됐으며 이 중 2건은 고발 조치, 10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다른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의 이관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비방, 흑색선전 등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방, 흑색선전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의 단속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2017년 12월 15일부터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신문, 잡지, 뉴스통신 등으로 새로 등록된 62개사, 2017년 12월 13일 이전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 중 28개사, 기제외사 가운데 재운영되고 있는 25개사를 신규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하고 2018년 상반기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도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개편 등의 사유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80개사와 통합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2개사를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는 결정된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가 심의대상 인터넷 언론사에는 안내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제5차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27일 개최된 4차 위원회의에서 결정한 A씨의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재심의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재심의안을 안건으로 개최됐습니다. 정책선거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동네 공약 제안에 접수된 유권자 희망 공약을 모은 유권자 희망 공약 모음집이 제작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정보 앱을 통해 지역별, 정책 분야별로 접수된 유권자의 희망 공약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제안을 선정해 이북 형태로 제작하고 언론과 중앙당 또 시도당에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권자의 희망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선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10일 서울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예비후보자 정책평가 온라인 투표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5월 둘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매년 5월 10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유권자의 날입니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바로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 헌국회 구성을 위한 첫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열렸던 1948년 5월 10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45년 우리나라는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했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한때 어깨를 맞대고 독일, 일본과 싸웠던 미국과 소련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였으며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갈라졌고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13일 미국은 한반도 주둔 일본군 무장 해제와 소련군의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확정, 소련에 통고했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됐지만 1947년 결렬되면서 미국은 유엔에 한국 독립 문제를 넘기는데요.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 위원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가 결정되자 이를 두고 남한 내 정치, 사회 단체 사이에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남한 좌익들은 유엔 위원단의 활동을 막기 위해 격렬한 시위와 파업, 폭동을 일으켰으며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선거 계획에 따라
미국은 5월 9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진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하루 뒤인 5월 10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 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김구를 비롯한 단독 정부 반대 세력과 좌파는 선거 참여를 거부했지만 투표율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95.5%를 기록했으며 제주 4.3 사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두 개 구를 제외하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은 최초의 국회를 구성하였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흔히 재헌국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재헌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선거를 치르지 못했던 제주도의 두 곳에서도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요. 남한 단독으로 치러진 5.10 선거가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모태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선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하다는 것, 5.10 선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백인 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보통선거 실시 이후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을 인종차별 철폐와 인류 평화를 위해 살아온 넬슨 만델라.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역사 속 그날, 1994년 5월 9일로 함께 가보시죠. 단 13%의 백인이 대다수의 흑인을 철저하게 지배하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는 1918년 한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만델라는 흑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졸업하고 포트웨어 대학에 진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대학 재학 중 친구가 백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종차별적 대우의 부당함을 느낀 넬슨 만델라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1943년 비트 바테르스란트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952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넬슨 만델라는 본격적인 흑인 인권운동에 참가했으며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백인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만델라는 무장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27년 동안 옥살이를 겪기도 했는데요. 1990년 2월 드디어 넬슨 만델라는 석방됐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33개 흑인 저항단체들이 합법화됐고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만델라를 흑인의 공식 대표로 인정했으며 이후 1993년 7월엔 흑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다인종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94년 4월 27일 역사적인 총선의 날, 전국 9,000개의 투표소에서 10만 군경의 감시 속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몰려든 참관단 앞에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들은 새벽부터 몰려들어 그들의 역사적인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전체 유효 투표의 62.5%를 획득하며 승리했으며 대통령 간선제 원칙에 따라 1994년 5월 9일 의회 만장일치로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43년간의 인종 분리주의 정책을 추진한 백인 정권을 종식시켰으며 342년간의 백인 통치를 종식시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자유를 향한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압제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혔지만 그들을 사면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무지개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정책으로 극심한 흑백 갈등을 겪지 않고 안정과 평화 공존의 길을 걸었으며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전환시키기도 했는데요. 퇴임 후에는 어린이 교육과 에이즈 퇴치에 힘쓰며 2004년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고 2013년 12월 5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오랜 세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분열시킨 인종차별 정책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위대한 정치가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는 17일 실시되는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토론에 참석하는 각 정당의 토론자와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주제 안내, 진행 방식 설명 및 토론회 당일 일정 안내,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 순서 등의 추첨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 3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제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는 여야 5당의 토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해당 토론회는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유권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사전적 정의로 유권자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 권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선거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